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당당한 나라 인사 올립니다. 앞선 영상에서 소중한 댓글 올려주신 향기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훌륭하고 의미 있는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댓글, 훌륭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참조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은 물렁한 문재인이 아니다. 김어준 어디서 협박질을, 이런 주제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죄 좀 죄송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번 6월 19일 금요일 영상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탈리아에 방문하실 때 그 바티칸 시티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셨죠. 거기서 어떤 로마 교황의 우리나라의 방문을 요청하셨고, 그런 도중에 대통령께서 그 우리나라 천주 교도들의 수건인 그 추기경을 임명해달라, 한 번 더 임명해달라, 그래 요청을 하셨다 그랬죠. 로마 교황한테. 근데 거기서 이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그 천주교도 신도들이 대충 한 600만 정도 되는데 제가 6천만이라 했어요. 6천만. 제가 착각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천주교도의 그 신도수가 대충 6천만이 아니고 6천만은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건데 제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6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천주교도의 이거 신도수는 600만입니다. 600만. 약 600만 가량입니다.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주요 뉴스, 중요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정청래가 오늘 드디어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겉으로 우리들이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사퇴하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뒤늦게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합니다. 오늘부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사퇴를 하면서 시도 안 먹힐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정청래가 뭐라고 했냐면은 사퇴의 변에서 이러쿵 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시도 안 먹힐 거짓말을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누가 뭐래도 정청래가 맨 앞자리에서 지킨다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뻔한 거짓말이죠. 말로만. 이때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지켰습니까? 의리를 지켰습니까? 배신했죠. 등 뒤에 칼을 꽂았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누가 뭐래도 정청래가 맨 앞에서 지킨다고요? 왜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또 합니까? 또 그러고 뭐라고 했냐면 오직 민심, 당신만 보고 갈 길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표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소리죠. 아직도 헛꿈을 꾸고 있는 게 정청래입니다. 정청래 당신은 대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떠들어대는 친명은 필요가 없어요. 이 보세요. 사태의 변에서도 말로만 떠드는 친명이잖아요. 응? 행동은 정반대, 반명의 행동을 했으면서 무슨 친명입니까?
완전히 허언이고 거짓말 공갈이죠. 우리 이제 다 압니다. 정청래 이 거짓말을. 아무리 정청래가 앞에서 떠들어대도 정청래는 가장 숭악한 반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안 통해요. 안 속아요. 대표적 사태는 물론 동시에 연임 도전 포기도 선언해야죠. 그런데 연임 도전 포기는 선언하지도 않고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꼴을 보니까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도전하려면 하십시오. 그러나 정청래는 엄청난 패배, 엄청난 참패의 쓰라린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마지막 기회를 주었건만 헌신각처럼 찬다면은 정청래에 대한 가혹한 응징만이 있을 것이고 정청래의 정치 생명은 여기까지다. 참 그렇습니다. 정청래 하는 걸 보니까 현재의 상황, 현실을 전혀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안녕 정청래, 굿바이 정청래입니다. 또 무슨 소식이 있냐면은 좀 있으면 장마가 온답니다. 일본은 벌써 장마가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이제 제주도가 6월 30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답니다. 그래 예상을 하고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육지 내륙은 7월 초부터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장마비에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을 미리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이죠. 오늘 24일 오후에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기로에 놓인 거죠. 지금 심사 중입니다. 이만희는 오늘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정교 유착, 정치와 종교죠.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최소 56,420명이 넘는 신도가, 신천지의 신도가 56,000명이 넘는 거죠. 넘는 신천지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교주인 이만희의 지시로 하부에 전달되었고 그래서 당원 가입이 이루어졌다고 수사본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만희의 지시로 그런 어떤 신천지 교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이 되었다. 단 이만희가 지금 95세예요. 95세 고령이죠. 95세의 고령이라는 점이 구속영장 발부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나이가 많으니까 고령이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정교 유착의 완전 척결 그리고 정교 분리의 그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이만희의 어떤 사이비 교주의 범죄 혐의는 반드시 엄중하게 수사해갖고 엄중히 책임을 묻고 중형에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교 분리의 헌법 정신을 수호할 수 있다. 절대로 종교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 정교 분리가.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의 어떤 특정 교회의 어떤 신도들이 어떤 특정 정당에 가입해갖고 어떤 여론을 왜곡하고 엄청난 이 범죄죠, 이게. 국민의 여론을 이거 왜곡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3년 전에 국힘의 대선에서도 그걸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갓들어온 국민의힘하고 전혀 연고도 없는 정치인 생활도 해본지도 없는 윤석열이가 갑자기 국민의힘에 가입해갖고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때도 홍준표가 당연히 되는 것이에요. 홍준표가 국힘의 정상적인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다면은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유령다운들, 신천지 교도들이 입당하는 바람에 당심을 왜곡하고 그래갖고 결국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가 되었잖아요. 우리 민주당도 과연 이런 어떤 특정 종교의 당원 유입이 없었을까요? 예? 국민힘만 이게 있었을까요? 민주당도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의 유령당원들이 가입한 흔적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당에도. 과거 3년 전에 이낙연과 그 이재명 후보의 그 경선 과정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일부. 계속 지고 있던 이낙연의, 지지율이 갑자기 그 막판에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의심했죠. 특정 어떤 유령 정당의 당원들이 가입한 거다. 증거는 없었지만은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죠. 의혹을 갖고 있었죠. 모두 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과연 특정 종교 세력들이 당원으로 유령으로 가입한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도 밝혀내야 됩니다. 국민의힘만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 우리는 민주당도 예의가 아니다. 이래 보고 있는 겁니다. 추측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법원의 그 사안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셔갖고 판사분들이 제대로 된 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중대 사안입니다, 이거.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이건 나라 망하는 겁니다. 특정 사이비 종교들이 특히 종교에 개입한다는, 정당에 개입한다는 건 이거는 완전히 큰 문제예요, 이거는. 엄정히 이게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썸네일에 올린 것 같이 그 김어준의 협박에 대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말씀 올리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5주 연속 하락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4.8%포인트 하락한 46.7%로 집계됐습니다. 동시에 부정평가는 5.5%포인트 오른 49.7%로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방송인 김어준 씨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위기가 도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동시에 대선을 앞두고 과거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를 지내던 시절에 지지율 급락 사태를 소환했습니다. 이낙연계가 압도적이었고 그렇게 도저히 지지율이 빠질 것 같지 않았는데 박근혜 이명박 사면 얘기 하면서 순식간에 빠져나갔거든요. 고화 지지층은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바로 버립니다. 같이 연대기 때문에 사실상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역시 핵심 지지층 이탈과 맞닿아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 씨는 일부 지지층이 이 대통령의 등을 돌린 이유로
보안 수사권 폐지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소극적인 태도와 외연 확장을 겨냥한 이른바 유 이재명 전략의 정무적 판단 오류를 지목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자가 이재명 지지자예요. 그건 서로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친문은 이제 필요 없고 이걸 이재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오산이죠. 자기 지지층을 공격하는 거예요. 끝으로 김 씨는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타이밍을 놓쳐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릴 땐 차기 총선은 물론 대선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원인 진단과 발빠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JTBC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금방 본 그 영상에서 같이 김어준의 요즘 행태를 보면은 진짜 가관입니다. 자기가 마치 민주진영의 상황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누가 김어준에게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었습니까? 아무도 김어준에게, 그 누구도 김어준에게 민주진영의 상황이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진짜 건방이,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한낱 유튜브에 불과한 김어준이가 어디서 협박질이며 감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갈 협박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는 엉터리 사실을, 허위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야. 완전 거짓말이죠. 허위 사실이죠. 언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아까 그 영상에서 나왔듯이 김어준이는 뭐라고 하냐면은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민주당 코어 지지층의 실망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이 되고 있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소리입니까? 제대로 맞는 분석입니까? 완전 엉터리 분석이죠. 가짜 분석이죠. 여기서 김어준이 원하는 그 코어 지지층의 정의에 대해서 코어 지지층이 뭐냐? 살펴보면은 코어 지지층은 우리말로 하면은 핵심 지지층. 핵심 지지층을 말함인데 외부의 어떤 상황 변화나 외부의 어떤 비판에도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있어도 어떤 영향을 받아도 절대로 흔들지 않는 그런 지지층을 코어 지지층,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 유사한 말로는 뭐 콘크리트, 우리가 보통 많이 쓰죠. 콘크리트 지지층 또는 또 집토끼, 팬덤 이런 식으로 같이 우리 쓰고 있죠. 특히 문파, 친문 적폐 쪽에서는 6.3 선거의 패배와 지지율 하락이 이재명 대통령의 보수화 전략, 중도화 전략 때문이다. 즉 보수 인사를 너무 등용하는 문제 등으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코어 지지층이죠. 코어 지지층이 실망했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등을 돌리고 있다. 코어 지지층이. 그러나 이것은 완전 거짓말이고 잘못된 분석이다. 소위 문조, 틀레유, 요즘은 플러스 돼갖고 삼체가 누굽니까? 최욱, 조욱이라도 불리죠. 최욱, 삼체가 누구냐? 쓰리체, 최욱, 최민희, 최강욱, 이 세 사람을 삼체라고 하더군요. 이 삼체가 또 플러스 됐습니다. 문조, 틀레유에. 그래서 요즘은 문조, 틀레유, 삼체라고 하더군요.
이런 문조 특례유 삼철하고 불리는 세력들이 자신들의 어떤 책임, 이번 6.3 선거의 패배는 사실상 이들의 책임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이들의 책임이다. 6.3 선거의 패배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김한수를 쓰는 거죠. 속이는 거죠, 또 사람들을. 그러니까 허위 날조의 개변인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이들의 개변이 거짓말이다. 완전 허위다. 왜냐하면은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 분석에서 그들이 말하는 민주당의 그 코어 지지층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어 지지층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지율이 빠지느냐? 그거는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는 중도층에서, 보수층에서, 중도 보수층에서 맞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친문 세력들은 완전 사실과 다른 엉터리 분석을 하면서 특히 이 김어준은 이 문제로 대통령을 겁박하고 있는 겁니다.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아까 방송에서 나온 것 같이, 아까 영상에서 같이 김어준은 23일자,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뉴스공장에서 뭐라 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이재명 세력의 친문계 공격 때문이라고 진단했어요. 아까도 잠시 나왔죠. 이재명 세력들이 친문들, 자기들을 공격했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이다. 그래서 코어 지지층이 등을 돌린다 이 말이죠, 이게. 자기들을 비난하니까 문조 틀레유 이래갖고 자기들을 비난하니까 코어 지지층이 등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뭘 했냐면은 민주당 지지층은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되면은 순식간에 등을 돌린다. 이대로 한두 주만 지나면은 더 왕창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김어준이는 뭐라 했냐면은 코어 지지층이 빠지면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2년 후 총선과 대선은 누구와 싸워 이기겠냐고 얼음장을 놨어요. 즉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협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이 말이죠. 대통령 보고. 정청래, 이 정청래도 포함되고 정청래도 공격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우리를 타치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대통령한테. 완전 협박이 협박. 여기서 왜 또 문제가 되냐면 김어준이가 쓰는 코어 지지층, 아까도 그 코어 지지층의 정의를 말씀드렸죠, 제가. 김어준이는 코어 지지층의 정의도 모른다. 코어 지지층이 정의도 모르는 게 김어준이다.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코어 지지층이라는 게. 어떤 외부 작용, 영향이 있더라도 절대로 안 변한다는 거예요, 코어 지지층은. 그리고 최근 조사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코어 지지층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변함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코어 지지층이에요. 코어 지지층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아. 계속 지지한다는 거예요, 한 대상을. 그게 코어 지지층이야, 코어 지지층. 흔들리는 거는 코어 지지층이 아니야, 이 사람아. 김어준아. 영어의 정의도 모르면서 쓰고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이유는 문조 특례유, 즉 친문 적폐들의 작태에 학을 뗀 거죠. 누가? 중도 지지층이. 이들의 작태에 징징대면서 학을 뗀 겁니다. 그래서 등을 돌린 거예요. 민주당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한테 악영향을 같이 미친 거예요.
이번에 그 선거 과정에서 조국과의 그 김명남과의 그 평택을 선거에서 얼마나 무자비한 마타도를 했습니까? 예? 완전 이전 투어의 어떤 그런 공격을 해갖고 완전 선거판을 오염된 쓰레기로 만들었잖아. 선거판 자체를. 그러니까 중도 지지층 그러니까 지들이 볼 때는 학을 띈 거죠. 아 저것들 진짜 징글징글하다. 그래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런 영향이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에서는 이겼지만은 그 내부 속으로 들어가면은 중요한 지역에서 우리가 패배한 겁니다. 서울, 경기도 일부 지역, 부산, 하정우, 대구, 경남. 그래서 사실상 패배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 지지층이 등을 돌린 게 아니고 김어준이 말은 완전히 엉터리 발언이지. 엉터리죠. 거짓말이죠. 지지율 빠진 거는 코 지지층은 그대로 여전히 지지하고 있고 중도층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답은 이 지지율을 회복하는 답은 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을 정상적으로 선거 전과 같이 올리려면은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답은 뭐냐? 해결책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해결책은 뭐냐? 친문 적폐들의 척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 이 친문 적폐 세력들을 척결해야만이 다시 떠나간 중도층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딱 답이 나오잖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친문 적폐 무리들, 즉 문파들과의 어떤 결별, 척결만이 다시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절대 김어준을 비롯한 엉터리 스피커들의 궤변에 쏘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몰락을 회피하기 위해서,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 이재명에게 책임 전가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치 철학인 중도, 통합, 신령의 강력한 실천만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고 성공을 이루고 하는 척경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썸네일에도 올렸지만은 김어준은 이재명 대통령을 문재인과 같은 물렁한 사람, 핫바지라고 생각해서는 큰 착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과 전혀 다른 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과 같은 그런 물렁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김어준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과 같이 그런 물러 터진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한번 두고 보라고. 절대로 한물간 고장이 나도 한참 고장난 스피커 김어준의 궤변에 쏘가서는 안 됩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나오듯이 김어준의 영향력은 가면 갈수록 미미해지고 약해지고 있다. 그런 조사 결과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별 영향이 없다. 이상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또 방송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